그때 친구 3명이서 창업을 했거든요. 아, 참고로 이분 그 연세대학교 나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했던 거죠. 그죠. 학생 때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 친구, 고향 친구 하나랑 그리고 옆에 학교에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렇게 3명이 창업을 했는데 사실 그건 되게 컸어. 시작할 때는 포부는 되게 컸어요. 뭐 누구는 개발자, 천재 개발자를 영입했다. 그리고 뭐 피카소 1명을 영입했다. 어디 신문 기자 했던 애를 1명 영입했다. 이러면서 아 우리는 어벤져스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 손발은 잘 맞았나요? 손발이 맞을 수가 손과 발이 없었죠 거의. 아, 손발이 없어요. 손과 발이 없었죠. 그러면 술 먹고 그 친구들이랑 친구를 맺어버렸어요. 형 동생을 해버린 거야. 그때 뭐 대표님이 아니야. 그냥 형 동생이야. 어쩌다가 제가 뭐 수고했다 이러면서 활동비 줄 때나 네. 아 우리 대표님 짱이다 이러지. 또 얼마 안 있으면 형, 또 얼마 안 있으면 야 이시라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창업이야? 그건 동아리지. 아, 직원들한테 야. 네. 저는 제가 반말한 걸 정말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나이 어리다고 야 해버리고 친구라고 그냥 친구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런 게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막 직원들이 좀 잘한다고 막 돈도 더 챙겨주고 막 그랬죠. 아 네. 혹시 뭐 어디서 듣고 오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그 직원이 사실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개발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개발하는 회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개발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개발하는 회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미친 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 IT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세요. 나는 코딩은 할 줄은 모르지만 볼 줄은 알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 개 구라예요. 볼 줄 알면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볼 줄 안다는 할 줄 모른다는 얘기거든. 근데 저도 항상 그랬어요. 좀 가오가 상하잖아요.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그래서 볼 줄 안다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고 그리고 과외랑 IT랑 접목하면 이게 과외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거든. 이거 IT거든. 왜냐면 매체가 IT잖아요. 그래서 IT 사업을 해버렸는데 나는 코딩을 못하니까 개발자한테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자한테 계속 빌어. 내가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을이 된 거죠. 그쵸? 네. 을이 돼버리고 나서 또 무슨 짓까지 했냐면 네. 얘는 나한테 얼마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너무 잘하니까 난 130만 원 주겠습니다. 이지를 알았거든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냥 알아서 월급을 올려줬어요? 제가 월급을 올려줬어요 그냥. 아니 왜 스스로 을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한 착각을 한 거죠. 그럼 본인은 네. 1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난 130만 원 주겠다. 이렇게 130만 원 주고 네. 또 이 사람 휴가 간다고 하면은 자 우리 소중한 인재가 휴가 갔다 오니까 내가 20만 원 챙겨줘야지 하면서 20만 원 득 주고 현금으로 그냥 현금을 주고 그 직원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돌아서서 뭐 했냐면 이 새끼가 이거 20만 나한테 왜 줬을까? 고민을 하고 오는 거죠. 얘가 나한테 대체 20만 원 왜 줬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건 거지. 얘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삐대기 시작해요. 삐댄다는 말 아세요? 짱 박힌다. 짱 박힌다는 느낌이죠. 군대에서 어디 저기 막사 같은데 짱 박혀가지고 못 찾도록 막 숨어서 자는 느낌? 말년병장들이 말년병장! 완전 말년병장! 위에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분이 내가 회사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와서 급여를 올려달라거나 이렇게 딜을 한다거나 하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단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제가 만약에 유비였으면 제갈공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동탁이야. 그러면 여포가 돼서 내 목에 칼을 들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동탁이었다는 거죠. 내가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굉장히 네. 무능했었죠. 인재를 못 품은 거예요. 맞아요. 딱 그 말이 맞아요. 월 매출이 거진 한 1억 가까이 나왔죠. 월 매출이 1억이요? 월 매출,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1억 나왔어요. 그 순수익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매출이 1억인데 수익이 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매출이 1억인데 순수익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저한테 남는 게. 아니 그럼 그냥 알바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정말 저도 후회가 되는 건데 미리 계획을 했었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면 되겠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럼 왜 2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구조를 완전 잘못 생각했어요. 세금, 4대 보험, 그리고 소득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가세 일단 다 제껴버렸고 이게 정말 건방졌던 게 제가 계산했던 게 맞다고 착각을 오래 했어요. 그냥
내가 이거 계산해놨는데 내가 이걸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착각을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 결과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서 앉아서 손가락 빨 수밖에 없었죠. 그때 직원을 몇 명 쓰셨죠? 그때 직원이 22이었습니다. 강사들이 꽤 많았어요. 네. 강사들이 꽤 많고 그리고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10명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한테 주는 거 그리고 저희 직원들 써서 뭐 나가는 거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그리고 사무실 있으면 또 뭐 시설비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고려를 안 한 거예요. 대출을 땡겨서 쓰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월 매출이 최대가 되니까 서버 트래픽도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서버가 다운이 되기 시작한 거죠. 서버가 못 버텨. 근데 서버가 우리는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24시간 못 버티니까 서버가 다운이 되고 그러면 고객들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서버가 다운됐잖아요. 네. 그럼 서버를 살리면 되지 않나요? 이게 서버를 살리면 되는데 그때 저희 개발자 친구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일을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뭘 하냐면 본인들끼리 좀 많이 친해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별로 안 친한데 본인들끼리 많이 친해졌어. 이 직원들끼리만. 같이 담배 피러 나가고 같이 뭐 밥 먹으러 나가고 갑자기 저한테 대표님 오늘은 저희 개발팀끼리 좀 회식 좀 하겠습니다. 카드 좀 주시겠습니까? 카드도 주고 막 그랬죠 제가. 이러면 노조 되는데 나중에? 그래 노조가 돼버렸어요. 노조가 돼버렸어. 네, 물론 노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회식을 하고 오더니 갑자기 어디서 저 복숭아 나무 밑에서 도원 결의를 하고 왔나 봐요. 갑자기 막 와가지고 대표님 저 이거는 그때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막 무언의 압박이 강해지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발을 모르잖아요. 개발을 모르니까 저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조가 강성 노조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거 답이 없네 라는 상황이 됐는데 트래픽은 커졌죠. 그럼 서버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알죠? 급식실 달려가려고 준비하는 급식 포즈 뭔지 아세요? 이거 59분에 이렇게 시계 딱 보고 있는 거. 시계 딱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도 트래픽이 터져서 막 전화도 오고 막 항의 전화 엄청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 일은 아니다 이거죠. 내 일이다 이거죠. 저는 하루 종일 그거 맡고 있었어요. 계속 하고 전화하고 저는 미치겠는 거죠. 이게 언제 되는지. 나는 개발을 할 줄 몰라. 직원한테 물어보면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언제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맞아. 그럼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기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대고 열심히 해달라,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항의 전화는 계속 오고 환불 계속하고. 그죠. 완전 사면 초과네요. 완전 사면 초과죠. 그래서 답이 없어서 막 대안을 계속 써봤는데 결국 궁극적 해결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다 물어주자 하면서 환불을 다 해버렸죠 그냥. 월 매출 1억 났던 게 순수 빚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또 다른 망할 만한 또 이유가 또 있었는지. 그 대부분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병신이라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병목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가 병신이면 밑에 직원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인복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개발자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 친구들 욕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저를 욕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친구들은 괜찮은 친구였는데 내가 병신이라서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좀 실력 있는 개발자를 뽑았어야 됐거든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일부러 더 싼 사람 알바를 쓰려고 하고 뭐 마케터도 완전히 신입 마케터를 쓰려고 하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했으면 전환의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한 거죠. 그냥 쓴다고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었을 때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유능한 직원을 뽑았더라면 그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건방을 떤 게 1번이고요. 내 계산이 틀릴 리가 없다. 이 따위 착각을 한 게 1번이고 좀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 말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고객 말도 많이 들어보고 이랬으면 제가 그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미 상황은 끝나 있어. 이미 상황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미 뭐 말기 암이지 뭐.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사실 조조수라는 그 웹드라마가 있거든요. 조조수 아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DP 이상의 PTSD가 왔어요. 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냐면 너무 옛날에 내 모습 같아서.
원래 그 회사가 무역회사거든요. 무역회사인데 갑자기 소개팅 앱을 만들어요. 무역회사가요? 무역회사는 IT를 안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소개팅 앱을 만들어. 네. 왜 소개팅 앱을 만드냐면 정부 지원금을 따려고 소개팅 앱을 만들어요. 완전히 주객전도가 되거든요. 저도 많이 이랬어요. 원래 본연의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죠? 돈이 될 만한 걸 자꾸 찾아다니는 거네요. 그죠? 네. 돈이 될 만한 거 찾아다니니까 그 회사의 메인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이 회사는 뭘 위한 회사가 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남는 사람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만 남게 되죠. 그 말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자 했던 게 조조수가 아닐까 싶어요, 솔직하게. 거기서는 딱 2명만 일하거든요. 그 백 차장이라는 분이랑 이 과장이랑 분 딱 2분만 일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도 비슷했어요. 저희 회사도 나머지 분들은 별로 일을 안 했어요. 그냥 일하는 척을 했지. 사실 저도 일하는 척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개발자들만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거죠, 제가. 그분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대표는 앉아서 그냥 띵가띵가 놀고만 있는데 본인들은 야, 우리 대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조조스를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되게 많았는데 직원들과 허구한 술을 퍼마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입이 들어와요. 그럼 일이 많으면 신입 오건 말건 상관없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신입이 오니까 야, 일 다 그만하고 오늘 일 바쁜 거 없지? 없지. 오늘 그러면 신입 온 김에 회식 간다. 달려요. 회식하러 가요. 그래서 술 막 마셔. 술 마시면서 쓸데없는 얘기 막 해요. 그리고 나서 막 그 눈치 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조조스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내일 오늘 술 너무 많이 드셔서 내일 좀 늦게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또 기분이라는 게 그래 내일 1시까지 출근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기강이 없네. 그죠? 애초에 명확한 기준이 안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못 정했습니다, 제가. 근데 기준을 못 정했던 이유가 제가 제 스스로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이 대표라는 자리가 매일마다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매번 판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바로바로 결정을 하셨나요?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한 절반 정도는 했어요. 근데 절반은 안 했어. 미뤘어요, 끝까지. 도망을 쳤다고. 회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테 떠밀고 이건 네가 좀 해. 그리고 이거는 안 봐도 돼.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어떤 서비스를 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다. 이건 무조건 봐야 돼. 직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면하지 않고 던져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본인은 커질 거 아니에요, 알아서. 제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언젠간 이걸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마주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제 내가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모래로 성을 쌓으면 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다 제 잘못인데 사실 그때는 직원들 탓도 많이 했고요. 저를 탓했어야 됐는데 저를 탓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제일 컸어요. 그걸 했었으면 좀 덜 실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되게 이 가슴에 분노가 많았겠네요. 엄청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그땐 열등감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신감이 과한 것처럼 보여요. 그 열등감이 많으면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이상하게.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면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열등감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난 자신 있어. 이렇게 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거가 없어. 얘가 자신 있는 근거가 없어요.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네.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그때마다 너무 악수만 두지 않았나. 계속 패착만 연속으로 뒀죠. 분명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첫 번째 돌아갈 수 있는 지점에서는 가오 때문에 못 돌아갔고요. 네. 두 번째 돌아갈 수 있는 지점에서는 그때도 가오 때문에 못 돌아갔고. 네. 끊임없이 가오 하다 보니까 진짜 가혹행위를 당해버린 거죠. 아, 그래요? 네, 답이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는. 가오만 쫓다가 네. 가혹행위를 당한 거예요. 그죠? 그 세상한테 가혹행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제가 제 스스로를 몰고 간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했다. 겸손하지 못했고, 그리고 남 탓만 하기 바빴고. 그래서 지금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